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쟁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NGO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오준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지금 이름만 봐도 이게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한 단체다라는 감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직접 어떤 단체로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먼저 생겼던 그 적십자 운동 같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생겼던 난민 구호 기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일종의 정부 기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105년 전인 1919년에 1919년이요. 네, 1차 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 해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시작될 때나 지금이나 이제 비정부 기구 네. NGO로 남아 있고요.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 여사라는 여성분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이기기는 했지만 네. 그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아이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록 우리와 적국이었지만 아이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 국적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우리 인류의 미래이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한다 하는 뜻에서 만드는 거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보니까 2024년 올해가 이 제네바 세계 아동 권리 선언 이게 채택된 지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올해가 100주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바 세계 아동 권리 선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세이브 더 칠드런 창설이랑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 여사는 네. 그 1919년에 세이브 더 칠드런을 창설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제네바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국제적인 아동 권리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이제 유엔이 아직 없었고 네.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제연맹에게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동들의 권리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그래서 아동 권리 선언이라는 걸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이 만들었으니 이것을 국제연맹에서도 채택해달라 이렇게 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192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에 국제연맹이 그 세계 최초로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제네바 선언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후에 한 70년쯤 지난 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진 다음에죠. 세계 아동 권리 협약, 보통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19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발전했죠. 네.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에서 이제 하는 일들 가운데 최근에 레드 레터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레드 레터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 말한 거고 이거는 어떤 취지로 기획된 캠페인인가요?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제네바 세계 아동 권리 선언 100주년, 금년이 100주년이잖아요. 이제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인데요. 네. 말하자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들 때부터 또는 아동 권리 선언을 할 때부터 이 세상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 전쟁 때문에 또는 기아 때문에 재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지낸다고 그런 아이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 레드 레터라는 형식으로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뭐 이주 배경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난민이나 또는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요즘 그 디지털 아동 학대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네. 그런 아동들이 항상 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레드레터라는 형식으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아, 이게 사실 뭐 레드 레터, 뭐 옐로우 레터도 아니고 그린 레터도 아니고 레드 레터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세이브 더 무슨- 치드런의 색깔이 레드예요. 아, 그래서 이제 세이브 더 치드런이 보내는 네, 레터다 이런 레드 뜻이죠. 레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로 누가 받게 되고 또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는 분들은 뭐 누구나 이 저희 세이브 더 치드런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이런 문제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받는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그런 물론 온라인으로도 보내드리고요. 또 온라인에 이제 우리 웹사이트 같은데 게재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레터 형식으로 우편물로 보내드리기도 하는 거죠. 아, 직접 발송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아까 잊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로 권해주셨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곳들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늘 얘기했던 무슨 뭐 로힝야 같은 네. 곳들은 사실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라서 과연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기 네. 때문에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네.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직접 사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작년 8월에 이제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에서 탈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거의 다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예. 네, 직접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콕스바자에 있는 그 난민 캠프, 저기는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거기 가서 저기에 난민들이 들어온 지 이미 한 6, 7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난민 캠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6살 먹은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저 안에는 TV도 없고 아무 문명의 이제 전기도 없어요, 심지어.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아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그 난민 캠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어린애들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저기 보는 저런 네, 아이들. 아이들입니다. 너무 눈은 초롱초롱한데.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 아이들이 의외로 밝아요. 네. 바깥을 보지 못했지만 바깥 세상이 진짜 있는지 많네요.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렇게 표정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음. 보고 있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면은 네. 역설적으로 더 마음이 맞습니다. 아프다. 저 아이도 얼마나 모습이 밝은 그러게요. 모습. 저런 아이들은 로힝가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저런 아이들을 도와주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레드레터 읽는 거 말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드레터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고 또 우리들이 있는 상황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힘든 아이들, 그런 취약한 아동들이 있다는 걸 잊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잊지 않고 네. 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캠페인에도 동참하시고 네. 또 후원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관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뭐 로힝야 난민촌을 지금 봤지만 저기 말고도 뭐 전쟁 난 데는 뭐 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 같고 또 굳이 전쟁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특히 아동들의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심각하고요. 저 로힝가 난민촌의 아이들은 거기에 난민들은 이제 미얀마로부터 탈출을 한 게 네.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있었으니까 탈출했지만 그렇죠. 전쟁은 7, 8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 지금은 네팔 사진이 또 나오고 있네요. 2019년도 모습. 네팔도 과거에 내전이 있었는데요. 네팔은 내전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네. 그래도 거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또 빈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가자가 그렇죠. 대표적인데요. 특히 요즘은 전쟁을 하면은
군인들이 더 많이 희생되는 게 아니고 네. 민간인들이 더 많이 희생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죠. 무기가 왜냐하면 없고 네.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거나 어디 벙커에 숨어 있거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간인들은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뉴스를 제가 보니까 쇼핑몰에 사람들이 갔는데 쇼핑몰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십 명이 희생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식당이나 쇼핑몰에 갈 때 뭐 여기 폭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됐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2차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당하고 있고요. 한 1990년대 말 정도쯤 됐을 때는 전체 분쟁이나 전쟁의 희생자의 90%가 민간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자 전쟁을 보시면은요. 가자에서 여태까지 한 3만 5천 명 정도가 희생됐는데 그중에 1만 5천 명 정도가 어린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1만 명은 여성이고요. 성인 남성이 또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어린이와 여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이제 언론 통해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분쟁에서는 거의 뭐 세계 5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이 지금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분쟁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아프리카에. 그래서 전 세계 아동을 한 20억으로 보는데요. 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그중에 국제적으로는 18살 이하를 아동으로 하거든요. 18살 이하요. 네, 18살 이하 인구가 전 세계 한 20억 네. 정도 되는데 그중에 5분의 1인 한 4억 정도가 분쟁 지역, 그러니까 분쟁이 막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걱정이 됐던 게 그 아까 이제 분쟁 지역이나 전쟁통의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겪게 되면은요. 난민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난리를 겪으면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뭐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매우 심각할 것 같거든요. 자라면서.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유엔을 포함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장의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전쟁이 나면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전쟁이 나는데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이 1년, 2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교육 단절이 생기고요. 교육 단절이라는 거는 나중에 지금 못 받으면 뭐 나중에 받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별로 그렇죠. 받아야 하는 교육이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나중에 후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식량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영양실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 영양실조가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이브 더 치드런을 만든 에글랜타인 잽의 말처럼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돌보지 못하면 후일에 우리 인류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병원 같은 시설 등도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죠. 뭐 아동병원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거 아닐 테니까. 맞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지금 가자 전쟁의 경우는 병원 시설도 공격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런 병원 시설 근처에 하마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 살고 있는 여성이나 아이들은 그들이 하마스 테러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쟁 속의 아동들을 조금 더 잘 보호하거나 케어하기 위해서 국제법적인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실태가. 국제법적인 노력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되었는데요. 이제 제네바 협약이라고 보통 그래서 제네바 협약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협약을 말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는 전쟁법에 관한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어린 아동들 또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전쟁에 동원하거나 네. 그러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89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에도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을 전쟁에 동원하지 말라.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나면 아동부터 구해라. 이런 것이 아동권리협약에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30년 됐는데 1996년서부터는 유엔에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특별 대표라는 걸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해서 이 문제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죠. 네. 이 Save the Children의 노력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신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장님 오신 이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계신 그런 사업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저희는 크게 세이브 더 칠드런이 우리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국 내에서 하는 일이 있고 전 세계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아동들을 돕는 거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우크라이나나 가자 또 그 외에도 사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에 잘 안 나서 잊혀진 분쟁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멘이라는 나라도 있고 수단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런 데도 아동들이 제가 그런데 가봤거든요. 다. 근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나 가자처럼 언론에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현재 당장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과거와는 달라서 이제는 밥을 먹지 못하거나 굶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결손 가정도 많고 또 아동 학대도 많고 또 아동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어떤 그런 아동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쉬거나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항상 공부하거나 뭘 배우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 아동 행복 지수를 측정하면 우리가 거의 항상 하위권이요. 가장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계속 어떤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정말 그냥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무관심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을까요?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우리가 다 한때는 아동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아동이 아니었다가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동 학대가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아동이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의 경우는 어른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도 어른이 야단을 치면 이게 내가 야단 맞을 잘못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른들이 음식을 줘야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오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해도 얘는 그걸 받아들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때는 어린이였다는 걸 잊지 말고 아동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다 퇴장하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른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자력으로 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굉장히 와닿네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뵈면은
한국 아동단체 협의회장도 맡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병행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여기서는 하는 곳인가요? 한국 아동단체 협의회는 이제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처럼 아동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단체 협의회는 44개의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함께 하면은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이제 협의하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어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끊임없잖아요. 네. 특히 아까 우리 이야기한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그렇죠. 있어서 재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재난이 적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 반대로 기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돼서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산불이 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세계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의 아이들은 물론이지만 전 세계의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하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또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서 봉직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또 이런 아이들 어떤 단체에 이렇게 수장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달리 보이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네,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외교관이었을 때도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협력 부분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역시 이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아동뿐 아니라 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런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들은 전 세계에서 다 유엔을 중심으로 외교적으로도 노력하는 일들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것을 정부의 관점에서 보다가 이제 민간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민간에서 봤을 때 더 좋은 해결책과 좋은 대책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정말 좀 당부하시고 싶다. 이것만큼은 또는 뭐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셔도 좋고요. 다시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 안전과 재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즘은 안전이라고 할 때 영어로 human security라고 해서 인간 안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간 안보요. 인간 안보요. 국제적으로도 결국은 인간 안보가 전쟁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사람들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다. 점점 더 위기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네. 불행하게도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고 특히 아동들, 18살 이하의 아동들,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므로 그들이 좀 더 안전하고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른의 어떤 그런 도움이 없으면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이고 또 저희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생각보다 18살 아래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그런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넓은 범위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ave the Children Korea의 오준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